여러분은 작품을 만들어야 할 때,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고자 할 때, 또 하다못해 공방 인테리어를 하고자 할 때, 아이디어나 어떤 창조적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럴 때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고 있는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독서인데요. 저는 독서를 할 때 완독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고민이 되는 부분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책을 우선 고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그러한 목차를 골라서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꽂히는 한 문장 또는 한 문단을 펼쳐두고 생각에 깊이 잠겨봐요. 가만히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집중이 잘 안 된다면 저는 노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할 때는 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얼마 전에 지금이라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좀 어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책들을 좀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하게 에크하르트 톨레의 책을 한 권 고르게 되었는데요. 그 책 속에는 어떻게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런 게 바로 지금에 집중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혼자 생각만으로 뭔가 뾰족한 수나 어떤 방법,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을 때 저는 책의 힘을 좀 많이 빌리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행인데요. 저는 여행을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에요. 최근에 갔던 여행, 신혼여행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거기서 생각보다 정말 많은 영감을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뭔가 새로운 문화나 환경을 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접할 때 뭔가 저의 틀이 깨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숙소로 있었던 그 지역이 나카스라는 곳이었는데요. 밤이 되니까 나카스 그 강가가 있는데 거기로 쭉 늘어서서 한 10분 정도 넘게 버스킹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분들께는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피치도 안 맞는 분들도 꽤 많았고 음정과 박자를 신경 쓰지 않고 노래하는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한 가지를 느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자신감이었어요. 제가 귀만 닫고 들으면 진짜 다들 비주얼로는 프로더라고요. 연습만 좀 더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한국에서는 실력이 안 되면 일단 버스킹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정작 저만 봐도 실력이 안 되면 나서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때에 버스킹 하시던 일본 분들은 진짜 삶을 즐기시는구나, 재밌게 사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도 정말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실력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재밌게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도 뭔가 새로 시작하고자 할 때 늘 이걸 생각합니다. 이거 재밌는 일 맞아? 이거 즐기고 싶은 일 맞아? 이 생각만 해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갈지가 그려지더라고요. 세 번째는 핀터레스트입니다. 핀터레스트는 제가 정말 많이 애용하는 사이트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몇 번 검색만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홈화면에 아무것도 검색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할 만한 사진들을 알아서 추천을 해줍니다. 그걸 보고 있다 보면 그래 나 이거 좋아했었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그치면 특별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 핀터레스트에 모아둔 사진을 바라보면서 그 사진들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단어나 형용사로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주로 수집하는 사진들은 원목 가구들이 많고요. 브라운톤의 분위기가 있고 낡은 듯한 느낌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느낌들을 적어내려 가다 보니까 이 느낌들에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바로 무게감이었는데요. 제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묵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게 되게 진중하고 깊이 있는 느낌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공방 인테리어 할 때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공방이 계속 제 마음에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보니까 대부분 제가 가벼운 가구들을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이사할 때를 생각해서
혹시나 힘들까봐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거운데도 비주얼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물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묵직해 보이게끔 배치를 다시 하고 꾸며봤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제 마음에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지점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음악 감상인데요. 이상하게 자꾸 듣게 되는 노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핀터레스트를 제가 활용하는 방식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 아티스트가 왜 좋은지, 아티스트의 곡 중에서도 어떤 곡들이 좋고 그 곡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또 어떤 분위기여서 좋았는지 형용사로, 단어로 표현을 해보는 거죠.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몇 년째 듣게 되는 그런 곡들, 또 새로운 곡이 나와서 마음에 들었는데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곡이랑 비슷하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이 가끔 너는 너 같은 것만 듣냐 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게 뭔지 한번 모아두고 분석을 해보는 거죠. 잘 모르겠으면 분석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것들을 왜 좋아하는 걸까 고민을 하다 보면 작은 형용사 하나에, 키워드 하나에 영감을 얻게 되고 창조적인 것들을 만들 때도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스윙 재즈 곡들을 좋아하고요. 또 브루노 메이저 같은 아티스트의 곡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브루노 메이저의 리젠트 파크라는 곡은 정말 제 최애 곡인데요. 제가 여기서 느끼는 느낌들도 사실 오래되고 차분한 느낌, 그리고 묵직함, 진중함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발견한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뭘 좋아하고 또 어떤 느낌 때문에 이것들을 사랑하게 됐는지 알게 됨으로써 돈이라든지 시간도 많이 아낄 수 있고요. 무얼 하더라도 정말 나를 설레게 만드는 것들을 쉽게 찾아서 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은 대화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고민이 되는 부분들, 또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괴로운 부분들을 그저 날 것 그대로 누군가와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말 속에 단어 하나로, 표현 하나로 길을 찾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남편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요. 또 제 생각을 정리해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유튜브에 공유해 보기도 합니다. 가끔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달아주시는 댓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시각이 열리는 경험을 한 적도 꽤 많습니다. 예전에 한 작가님께서는 제 영상 중에 과거의 저에게 보내는 편지를 되게 재밌게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채널의 어떤 매력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전까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영상들에도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랑은 곧 배려가 되기도 하고 정성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영상 곳곳에 느껴져서 좋다고 해주시니까 내 색깔이 이런 거구나. 다음 영상은 사랑이 묻어있는 어떠어떠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나 창조적인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영감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 어떤 저의 방법들을 5가지로 나눠드렸는데요. 독서, 여행, 핀터레스트, 음악 감상, 대화하고 나누는 것. 이 중에 여러분께 좀 울림이 있는 한두 가지를 한번 실행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또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무기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으면 어느 순간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꺼내서 쓸 수 있게 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러려면 한 번이라도 해봐야 그것이 언젠가 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유용한 이야기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분명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